안녕하세요, 카이레드입니다. 이번 영상은 판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요번에 준비한 차량은 강남의 소나타라고 불리기도 하죠. 사실 벤츠 E클래스와 이 차량이 가장 많이 보이기도 해요. 그냥 그 정도로 가장 접근하기도 좀 용이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많이 나 있다 보니까 많이 구매를 하는 데는 사실 거의 다 이유가 있어요. 우리나라 차도 그렇고 수입차도 그렇고 많이 팔리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이미 검증을 받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바로 BMW 520D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. 이 차량의 제원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 2000cc의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. 복합 연비가 거의 넘사벽이라고 볼 수 있어요. 한 15km 정도 나오는데 이 차량을 판매한 전 차주에게 좀 물어본 결과 실질적으로 연비가 진짜 상당하다고 해요. 자기가 타본 그 어떠한 차들 중에서도 거의 끝판왕이라고 하는데, 기름을 만땅 넣으면 부산을 왔다 갔다 해도 남을 정도의 그 정도의 연비를 자랑하는 엄청난 차량이고요. 사실 현존하는 디젤 차량 중에서 거의 상위 탑급에 있는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차가 작은 차도 아니잖아요. 520D면 사실 중대형 정도의 세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차량의 크기나 이러한 실내 공간에 비해서도 연비가 상당히 우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그러한 차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저희가 판매하고자 내놓은 이 차량의 스펙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최초 등록 2017년에 2018년형 모델이고요.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약 4만 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,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4,250만 원입니다. 이 차량이 지금 실질적으로 주행한 지가 약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, 신차 출고가가 약 7천만 원 정도인 걸 감안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감가가 된 걸 보실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정도의 인기 차종을 2년밖에 안 된 차량을 한 3천만 원 정도 절약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고요. 그러니까 이 차량은 이 가격대에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지, 얼마나 실용적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외관부터 내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면부를 딱 보시면 진짜 날렵한 딱 전형적인 BMW 모델 같죠. 하지만 구형 모델들과는 다르게 역시 전면부의 모습은 좀 세련되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. 역시 M 패키지 모델이다 보니까 일단 전면부의 그릴 형태들부터 너무나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러한 크롬으로 처리된 부분들도 너무 햇빛이 딱 비쳤을 때 너무나도 이렇게 샤이니하고 반짝반짝거리는 이러한 느낌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전형적인 이 돼지코의 디자인도 역시 BMW를 상징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, 헤드라이트도 되게 날렵하고 세련되게 잘 빠졌죠. 일단 이러한 디테일들,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디테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, 이 차 또한 지금 라이트가 굉장히 디테일해요. 뭔가 신경을 많이 쓴 듯한 요 안에 소재들부터 처리한 사소한 부분들까지 너무나 역시 신형 BMW답게 디자인을 멋지게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신형 차량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7, 18년도 그 이상부터가 약간 신형 차량들이라고 보고 있고요. 요즘처럼 완전 나오는 요즘 신형 차량들 말고는 웬만한 하여튼 17년식, 18년식 이후 모델들은 너무나 신형 차량들처럼 깨끗하게 디자인도 잘 나왔고, 요즘 차랑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고요. 하단의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스포티한 모습을 띠고 있죠. 뭔가 범퍼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굴곡을 좀 많이 줘서 좀 남성적인 부분을 좀 강조한 그러한 전면부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. 사이드미러의 전체적인 라인을 한번 보시면 역시 중대형 세단답게 너무나 잘 빠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요. 중고차인 만큼 역시 휠과 타이어는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, 휠 상태가 정말 깨끗해요. 진짜 사소한 스크래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깨끗한 형태의 지금 휠을 보유하고 있고요.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주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, 지금 현재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주행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휠과 타이어 상태라고 보여지고요. 사이드 미러 디자인은 BMW답지 않게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. 저는 보통 제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BMW 하면 사이드 미러 라인이 약간 투박했다 라는 인식이 조금 있는 편인데, 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날렵하고, 이쪽 하단 부분도 하이그로스 처리가 딱 되어 있음으로써 굉장히 고급스럽고, 이렇게 차량 사이드까지도 전부 다 하이그로스 처리가 들어간 부분을 볼 수 있죠.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. 손잡이도 무난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기능까지 있어서 터치로 잠그고 열 수 있는 그러한 버튼들까지 현재 들어가 있고요. 얼마나 고급스러워요. 이렇게 딱 손 딱 넣으면
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이쁜 것 같고, 차량의 후면부의 디자인은 저는 역시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후면부 디자인은 독일 3사 중에 BMW가 가장 후진 것 같아요. 솔직히 뭔가 좀 밋밋하다고 할까나? 뭔가 임팩트가 없어. 완전 부드럽거나 완전 좀 미래지향적이거나 아니면 공격적이거나 뭔가 하나는 성향을 떼야 되는데 좀 이도저도 아닌 그러한 느낌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고요. 뭐가 없어. 뭐 BMW 마크와 520D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과 테일램프는 뭐 전형적인 말 안 해도 BMW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이 형태를 띠고 있고요. 하단의 머플러 라인 쪽을 보시면 배기 라인은 역시 듀얼 머플러 이렇게 빼놨죠. 아무래도 신차들을 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 배기 팁을 좀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옛날 차들은 배기 라인을 진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뽑았다면 요즘 차들은 이게 가짜라고 한들 보기 좋게 이렇게 빼니까 국산 차들도 사실 수입차를 많이 따라해서 요즘 이런 식으로 가짜 배기 라인을 많이 좀 만들어내는 추세이죠.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동식 트렁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아주 널찍한 편인 것 같아요. 뭐 요 정도면은 골프백 한 두세 개 정도, 우겨놓으면 한 3개까지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여지고, 요 정도 실내 공간이면 너무나 잘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적재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. 도어 쪽에 트림부터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뭐 깔끔한 것 같아요. 일단 전반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전반적인 소재 처리들, 이런 스피커가 들어간 라인들도 너무나 깔끔하고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. 아무래도 M 패키지다 보니까 신경을 쓴 부분들이 곳곳이 있는데, 도어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 2번까지 들어가 있고요. 창문 닫고 여는 버튼, 사이드 미러 조절할 수 있는 버튼. 근데 뭐 주행거리가 한 4만 킬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 한 컨디션이 너무나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가죽의 해짐이나 이런 소재들의 사용감 같은 게 매우 적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차량의 내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요 인테리어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보여지죠. 되게 깔끔해요. 군더더기가 없는 느낌이라고 할까나? 일단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사용감이 상당히 적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 패키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곳곳이 M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, 실질적으로 이 차량이 뭐 고성능 차량은 아니지만 M 패키지라 해서 약간 외형적인 디자인만 조금 이렇게 변형을 한 차량이고요. 스티어링 휠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 뭐 도와주는 버튼과 여기 블루투스 스피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고, 계기판이 상당히 이쁘더라고요. 이 차량은 시동을 한번 걸어서 보여드리면 BMW가 시인성은 최고인 것 같아요. 이 HUD 옵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계기판의 시인성이나 이런 조작 버튼들의 기능들이 너무나 육안으로 봤을 때 잘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운전자를 많이 배려한 느낌이 들고요. 일단 시트에 딱 앉았을 때 착자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좋아요. 뭐 버킷 시트 형태까지는 아니고 약간은 몸을 잡아주는 그러한 시트 형태를 띠고 있고요. 뭔가 소프트한 느낌? 엄청 하드한 느낌보다는 말랑말랑하고 좀 나의 허리를 조금은 좀 약간 시몬스 침대처럼 잡아주는 착자감은 굉장히 요즘 타본 차들 중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. 센터 패시아 라인은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요. 이러한 디스플레이부터 비상등 뭐 이런 버튼들까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, 이렇게 군데군데 카본으로 처리한 부분들까지도 역시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. 기어 스틱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쉽죠. 요즘 차들처럼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거나 아니면 좀 고급스럽게 나오면 좋은데,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어봉 형태의 스틱을 띄고 있고요. 여기 보시면 뭐 스포츠 모드, 컴포트 모드, 에코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뭐 오토홀드 기능, 파킹 버튼,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이쪽에 위치해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도 이렇게 조작 버튼들을 만지기가 굉장히 편리하게끔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인테리어 자체가 운전자를 향해서 약간 꺾여 있는, 요즘 차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각도 자체가 약간 비스듬하게 운전자를 배려한 오너 중심의 약간 그러한 인테리어도 너무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뒷좌석에 딱 탑승을 했을 때는 저희가 얼마 전에 320D 판매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정말 상반돼요. 그러니까 320D에서 고작 한 단계 올라갔을 뿐인데 요 정도로 넓어지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운전자 포지션을 굉장히 뒤로 젖혀놓은 상태인데도 주먹이 하나 정도가 남아요. 그러니까 요 정도의 여유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고, 머리 쪽도 공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뭐 요 정도는 진짜 쾌적한 실내 공간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요. 도어 쪽에 소재 처리 같은 것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앞좌석처럼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많이 썼어요. 그리고 이런 스티치 하나하나들도 너무나 잘 섬세하게 처리를 했다라고 보여지고, 요 가운데에 위치한 공조 시스템을 보시면 잘 돼 있죠. 역시 이런 부분들도 뒷좌석을 많이 배려한 느낌이 든다. 그리고 또 열선까지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배려심이 돋보이는 요 공조 시스템 버튼들이고요. 이 착좌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520D 차량 자체가 시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는 게, 뭔가 딱 탑승을 했을 때 굉장히 편한 느낌을 받고, 뒷좌석은 좀 불편한 차들이 많아요. 아무래도 왜냐면 요즘은 워낙 오너 중심의 그런 세팅이 많이 되어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 차량은 뒤에도 지금 현재 굉장히 편리하고 아늑한 착좌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주행 테스트를 간단하게 좀 해볼 건데, 시동을 먼저 걸어보면
아무래도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겠죠. 근데 현재로서는 별로 그렇게 진동이나 소음 같은 건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. 안전벨트 매라고 띠띠대니까 이렇게 또 매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, 딱 기어 변경을 할 때도 후진 역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. N 뭐 D 딱 놨을 때 걸리는 현상 딱히 없이 너무나 부드럽게 진행이 된다라고 느껴지고, 치고 나가는 힘은 이게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이잖아요. 아무래도 치고 나가는 힘만큼은 정말 우수할 것 같아요. 이러한 차량에 뭐 6기통 엔진이 들어가면 더 좋았겠지만, 그래도 현재로서 이 정도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, 연비가 너무 딱 악셀을 좀 가속을 좀 해보면 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치고 나가는 힘은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엔진의 힘이 좋다라는 게 느껴지고요. 브레이크 테스트 같은 것도 좀 밟다가 급제동을 해보면 뭐 아주 뒤에 물건들이 우수수 쏟아질 정도의 그런 급제동 능력을 보여주니까 브레이크 패드 또한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코너링 같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안정적일 것 같아요. 역시 뭐 그냥 이게 코너를 도는 건지 직선을 달리는 건지 모를 정도는 아니지만, 그래도 그만큼 우수한 그런 주행 능력을 보여준다 라고 보여지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거리도 워낙 짧고 뭐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모델이다 보니까 현재 별다른 소모품 교환도 할 거 없이 그냥 구매를 하시게 되면 바로 주행을 하셔서 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. 오늘 영상 BMW 520D 강남의 소나타급 차량을 한번 만나봤는데요. 이 차량의 마무리 멘트를 하기에 앞서서 차량의 차 키는 이런 형태로 생겼고요. M 패키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군데군데 포인트를 준 것도 너무나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개인적으로 판매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, 외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지 않은 차량이다 보니까 너무나 좀 세련됐고 좀 신생아 같은 약간 BMW 신차들과 역시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외형 디자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군데군데 포인트를 준 부분들과 조금 더 멋스러운 돼지코, 그 다음에 잘 빠진 라이트부터 밑에 쪽 약간 스포티한 그릴까지 너무나 흠잡을 데 없는 전면부 모습과 사이드 그리고 후면부 그러한 디자인을 띄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외형 디자인이라고 보여지고, 실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주행거리가 워낙 짧은 차량이다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요. 뭐 조작 버튼이나 시트들의 상태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었고, 주행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본 결과 뭐 치고 나가는 힘이나 브레이크 성능, 뭐 코너링을 돌 때, 그 다음에 엔진의 튕김 현상 같은 것도 일절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당장 구매를 하셔도 주행하는데 별다른 문제 없는 그 정도의 컨디션 차량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신차가가 약 7천만 원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와 컨디션을 보여주는 차량을 4천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사실 돈이 많으면 누가 중고차를 사겠어요. 그냥 다 신차로 사고 자기가 처음부터 그냥 소장하듯이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사서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게 약간 자동차를 사는 분들의 마음일 텐데,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많이 절약도 되고 싶고 취등록세나 세금 같은 문제에서도 많이 절약이 되다 보니까 중고차를 찾잖아요. 그 중에서도 현금이 많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좀 컨디션 좋은 신차급과 거의 동일한 컨디션의 차량을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. 다음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차량으로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카이로였습니다. Savannah, I'm coming home, Savannah, we'll never be alone, Savannah.